안녕하세요. 서울의 집값은 규제 속에 주춤하는데 이상하게도 경기도 몇몇 지역에서는 다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갭투기, 갭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투 잡고 앞으로 집 못 팔고 투자금에 대출이자 내면서 과거 영끌족처럼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갭투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장, 그리고 그 이면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주요 12개 지역까지 무려 37곳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죠.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식히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들이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바로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서울 바로 옆, 지하철로 두세 정거장 거리, 생활권은 사실상 서울과 다를 게 없죠. 10.15 대책 이후 구리의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기준 무려 0.52% 상승, 단 한 주 만에 0.34%가 뛰었습니다. 인창동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폴에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2억 원에 거래된 뒤 바로 호가가 더 올라버렸습니다. 중개업소들은 말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서울 접근성까지 갖춘 곳이니까 이걸 기회로 보는 갭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두는 전형적인 갭 투자 패턴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화성시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직후 3주 연속 상승, 상승률은 0.26%,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6억 9천만 원에서 불과 2주 만에 18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2억 가까운 상승, 단지 내 분위기는 이미 20억 넘는다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죠. 분당, 광교는 다 묶였잖아요. 대출 70%가 가능한 곳이 이제 동탄밖에 없어요. 이 말 속엔 단순한 시장 분위기 이상의 기대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마지막 남은 투자처라는 인식 말이죠. 같은 시 안에서도 규제의 경계에 따라 시장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수지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기흥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지구는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기흥구는 오히려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0.21%, 전주보다 4배나 올랐죠.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구 중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성구만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자금 이동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른다. 결국 사람들은 살고 싶다,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를 규제로 막아도 다른 곳에서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이 막혀도, 세금이 높아도 시장에는 여전히 기회로 보이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이 흐름은 수도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과 대구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는 0.17%, 해운대구는 0.16%,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 면적 126제곱미터는 단 한 달 사이에 2억 넘게 올라 2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남구 용호동 W는 33억 7,5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미분양이 많아 침체됐던 대구 수성구조차 반등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죠. 규제를 피한 지역들,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곳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 전주보다 낮습니다. 이제 3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 오직 한 곳, 동대문구만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나머지 21개 구는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멈췄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의 시장은 숨을 고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몰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 회피와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서울은 대출이 막혀 있고 세금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구리, 용인, 화성은 대출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만큼 투자 효율이 높죠. 또 GTX나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사람들은 여긴 아직 오를 곳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규제가 아닌 심리의 전선이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등장하는 단어, 바로 갭투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방식,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즉 갭이 적을 때 많이 등장하죠. 지금 비규제 지역의 분위기는 대출도 되는데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갭투자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회복이 아니라 투기적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2021년 영끌과 B2로 집을 산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 높은 금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이젠 안 떨어진다. 여긴 다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금리 한 번에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의 비규제 지역 상승세 역시 일시적인 풍선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갭 투자는 금리, 전세 수요, 정책 변화에 가장 취약한 투자 방식이죠. 부동산 시장은 늘 반복됩니다. 규제는 풍선 효과를 만들고 풍선 효과는 투기 과열을 이끌어내고 이후 투기 과열 때문에 조정에 들어가며 조정기 이후에는 침체가 일어나죠. 이 순환을 이미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시 오르는 곳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몇 년 전의 그 장면을 재현하는 것 같지 않나요? 구리, 화성, 용인,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그건 규제가 만들어낸 틈새,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불러온 착시입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의 싸움이죠.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건 또 하나의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시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